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생명과학과에 재학 중인 남민정 학생입니다. 먼저 저의 소개는 저는 중앙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성 생명과학자로서 평소 여성과 생명과학 기술, 미래를 여는 힘을 모토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갑작스러운 질병 휴학으로 복학 후 코로나 시국 1년간 최선을 다해 학업에 매진하였습니다. 동기들보다 한 학기 늦은 늦까지가 되었지만 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능한 여성 생명과학자로서 많은 경험과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사실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인 AAV를 주 연구로 하십니다. 제조합 바이러스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유전자 치료는 그동안 별다른 치료법이 없어왔던 다양한 난치병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교수님께서는 아데노 부속 바이러스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그 이유는 바이러스가 인체 질환과 어떤 연관성도 보고된 바가 없는 매우 안정된 바이러스인데다가 지놈이 DNA라서 상대적으로 돌연변이 유발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도 안전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한 교수님께서는 RHCN이라고 하여 성체 쥐로부터 얻어온 해마 기억 담당 세포에 대해 연구하고 계십니다. 해마 유래의 성체 신경 줄기 세포인 HCN은 일생에 걸쳐 끊임없이 증식하고 분화하면서 신경 회로에 통합되어 학습 및 기억 능력에 관여합니다. 따라서 교수님께서는 신경세포도 새로 생겨날 수 있다는 근거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과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십니다. 사실 제가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저의 적성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실험하는 것을 좋아하고 코로나 시국에 비대면으로 학부 실험 수업을 수강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실험실 환경에 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해서 뜻밖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왜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지 다시 생각해보면서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시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 실험을 해본 암세포의 대사 기전은 에어로빅 글라이콜리시스입니다. 과활성화된 글라이콜리시스를 통해서 ATP를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글라이콜리시스의 산물인 파이루베이트가 발효를 거쳐 부산물인 젖산으로 전환되고 암세포로부터 분비됩니다. 이때 HIF1의 단백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산소 공급이 제한적일 때 당 분해 요소 최소 8개와 포도당 우먼체의 생성을 촉진하기 위한 mRNA 합성에 작용하는 단백질이 HIF1입니다. 또한 HIF1에 의해 유도된 다른 단백질로는 펩티드 호르몬인 VEGF라는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가 있습니다. VEGF는 모세혈관이 암세포로 상하에 자라도록 혈관의 성장을 자극합니다. 해당 과정으로부터 생산되는 대사산물이 대부분 세포의 증식에 활용됩니다. 보통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는 글라이코젠으로 전환되거나 라이보스 5포스페이트로 전환되어 핵산 생합성에 이용됩니다. 또한 젖산은 CD8 플러스 T와 NK 면역계의 세포들을 활성화를 손상시킴으로써 암세포의 공격을 막고 이제 주변 조직으로 암세포가 침윤되어 퍼져나가는 과정을 촉진합니다. 마지막으로 NADPH의 생합성이 있습니다. 포도당으로부터 펜토스 포스페이트 패스를 통하여 합성되고 세포 내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전자를 제공하는 공유물질이 바로 NADPH입니다. 이번 연구 목적 및 실험 방법은 먼저 힐라셀을 서브컬처 시 스플릿 배수가 세포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법은 75T 배양 중이던 세포를 90% 컨플런스가 있다는 가정하에 6웰과 12웰을 서브컬처를 하였습니다. 2, 3일 후에 세포를 현미경하에서 관찰하고 세포 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미디어를 회사와 색깔을 비교하고 pH 미터기로 pH 측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세포 수를 정량 측정하여 doubling time 및 viability를 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리한 이제 various split condition에서의 힐라셀의 growth characteristic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데이터입니다.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인데 결론을 내리자면 평균적으로 1-4와 1-8 스플릿 컨디션에서 세포가 옵티멀하게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적절히 스플릿 해주는 것은 세포 성장에 도움이 되나 세포의 양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오히려 슬로우 다운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포가 증식함에 따라 미디어가 엑시딕해짐을 pH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옵티멀한 결과는 세포를 배양한 지 3days 후에 분석한 결과입니다. 6웰에서 배양하였는데요. 결과를 보자면 이 데이터상에서 최적의 셀컬처 조건은 1:4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틀에 1:3에서 1:5로 스플릿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1대4 스플릿을 기준으로 양쪽은 서브 옵티멀한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절히 스플릿 해주는 것은 세포 성장에 도움이 되나 세포의 양이 너무 많거나 적을 경우 셀이 오히려 슬로우 다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블링 타임이 1대1을 제외하고 정상 범위 내에 들어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어빌리티가 각 스플릿 컨디션에서 비슷하였으며 96%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 및 고찰 내용입니다. 결론은 서브컬처 시 적정 수준의 스플릿 컨디션, 본 실험에서는 1대3에서 1대5로 세포를 관리해서 최적의 상태로 세포가 유지하였습니다. 즉, 세포를 적절한 조건에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theoretical 데이터와 experimental 데이터와의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 더블링 타임은 37.7에서 6.7 hours 안팎으로 실제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theoretical number of cells in 75T에서는 8.4의 12육승 플러스 마이너스 2.9의 12육승이었는데 이 결과 내에 범위 내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포 증식에 따라 미디안은 엑시디캐즘입니다. 배제의 엑시디캐즘은 지놈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DNA 손상으로 인한 돌연변이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절히 스플릿을 해주는 것은 세포 성장에 도움이 되나 세포의 양이 너무 많거나 적을 경우 셀이 오히려 슬로우 다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셀-투-셀 시그널링이 매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스플릿 컨디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더블링 타임을 확인해보거나 셀 전체 양에 비해 분해하고 있는 양이 많은지 셀 몰포어즈 확인 등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